자, 12장 함수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 우리가 지금 자바스크립트가 함수 펑셔널 랭귀지잖아요. 함수형 언어. 그러니까 함수를 모르면 안 되겠죠. 함수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모르면 뒤에 뭐 클래스라든지 객체 지향이라든지 뭐 실행 컨텍스트라든지 이런 거에서 다 막혀요. 그래서 함수 요번 12장은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듣고 나서 또 복습하시고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수 챕터만 155쪽. 자, 함수 용어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자, 함수는 펑션 해가지고 하는 거 다 아실 거고, 리턴문이 있다라는 거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 xy 요거를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파라미터라고 하기도 하고, 실무에서는 아규먼트라고도 하기도 해요. 보통 이제 아규먼트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파라미터라 그러고, 파라미터도 발음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럽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라는 거는 함수의 파라미터도 얘기하지만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올라오는 쿼리 파라미터 있죠. 여러분들이 뭐 물음표에서 보내는 데이터들, 이것도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용어는 이제 함수명, 그 다음에 매개 변수 파라미터, 그 다음에 리턴문, 그 다음에 매개 변수한테 주는 요 값 있죠. 요 값 리터럴을 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수 정의라고 하죠. 함수 정의. 그래서 함수를 정의한 겁니다. 펑션 add라는 거. 그래서 함수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는 평가와 실행이 된다 그랬는데 함수를 평가를 해요. 쭉 평가를 하는데 이 속까지 평가하진 않습니다. 펑션 add까지만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수도 const a는 1 이랬잖아요. 또는 뭐 const a 뭐 bar a 이렇게 하면 a가 처음에 undefined로 정의된다 그랬죠. 값이 실제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처음에 평가 단계에서는. 그럼 실행 단계에서 1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부르는 거를 함수 호출이라 그러는데 콜이나 인보크 같은 말이에요. 보통 콜 많이 그러죠. 실무에서는. 그리고 함수를 뭐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중복 코드를 없애는 거. 그리고 함수가 가진 역할은 함수는 하나의 특성이죠. 어떤 값을 받아서 어떤 값을 내보내는 이런 함수의 특성을 이용하면 소스 코드가 간결해집니다. 그리고 뭐 뒤에 나오겠지만 함수는 한 가지 일만 해라. 짧을수록 좋다. 이런 말 있죠. 유명한 말이고. 자, 그 다음에 함수 리터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함수 어떤 값이죠. 값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건 리터럴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f라는 거에 값이 함수인 거죠. 값이 함수니까 이건 뭐예요? 함수 리터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add는 함수 이름이죠. 그죠? 그 다음 f는 함수의 식별자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요 속은 함수의 몸체, body라고 부르고. 자, 그리고 함수는 객체입니다. 객체 타입이었죠, 우리. 예, 프리미티브 타입이 없는 것은 다 객체예요. 그리고 이제 요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우리가 화살표 함수는 다 알 거고, 그죠? 이제 블럭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바로 화살표 이렇게 쓰죠. 이꼴 꺽쇠. 그 다음에 함수 선언문, 아까 보셨던 함수를 선언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함수 리터럴로 하는 표현식이죠. 함수 표현식. 그래서 최소한 함수 선언문과 표현식의 구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ES5는 함수 선언문을 썼었고 ES6부터는 함수 표현식을 씁니다. 근데 함수 표현식도 잘 안 쓰고 뭘 쓰죠? 화살표 함수, arrow 펑션이라 그러는데 이걸 쓰죠. 그리고 펑션 생성자 함수가 있어요. new 해서 펑션. 펑션도 오브젝트라 그랬죠, 아까. 그리고 대문자 f는 클래스다. 그러니까 new로 인스턴스화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요거를 쓸 경우는 뭐냐면 인자로,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 xy를 받고 이게 body가 요거다. 스트링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존 람다라는 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편지 쓰듯이 코드를 쓰면 그걸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람다는. 그래서 그걸 스트링을 그대로 이렇게 넣으면 바로 실행이 되겠죠. 정말 웃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이 갑자기 소스 코드가 되는 거. 네,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리플렉션이라 그러는데, 스트링이 코드가 되고 코드가 스트링 되고 뭐 이런 거를 리플렉션이라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런 건 다 이제 컴파일러 공부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선언과 정의는 했었고. 자, 그리고 함수 선언문 먼저 쭉 나오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add xy를 받아가지고 더하는 거. 그 console.dir, 그다음 console.log, 뭐, 이런 거, console.era, console.1, 콘솔에는 여러 가지 프로토타입, 콘솔 프로토타입에는 여러 가지 함수가 있어요. 프로토타입 아직 안 배웠죠.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x 더하기 y. 자, 함수 선언문은 함수 이름을 생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거를 우리가 익명함수라 그러는데, 함수 선언문은 우리가 변수 선언하는데 변수 이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선언이 아니죠, 그건. 그래서 당연히 신텍스 에러 냅니다. 자, 그리고 선언문은 표현식이 아닌 문이죠. 표현식이 아닌 거는 리터럴이 아니다. 리터럴이 아니다라는 거는 값이 아니다. 값이 아니고 그 자체로 오브젝트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식별자고, 이거 함수 리터럴이다. 그 다음에 함수 표현식은 이런 식의 표현한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질문을. 혹시 그러면은 표현식이랑 리터럴이 예. 그냥 문맥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코드 구문에 따라서. 표현식과 리터럴의 차이를 묻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생긴 거 똑같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예. 리터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변수 a는 1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 1은 리터럴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a는 1이라는 거는 표현식이죠. a에다가 리터럴을 할당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했었죠. 네. 자, 그 다음에 165쪽에 보면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함수 선언문으로 정의한 함수와 함수 표현식으로 정의한 함수의 생성 시점이 다르다 이거죠. 생성이라고 이 참 표현이 애매한데 여기서 말하는 생성이 어떤 뜻일까요? 자, 이게 뭐냐면 인스턴스화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인스턴스화 된다는 말은 뭐죠? 메모리에 그렇죠. 받는다. 메모리에 잡힌다는 얘기죠. 자, 일단 호이스팅 하기 전에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A는 1 이랬어요. 뭐 바든 콘스트든 넷이든. 그러면은 요거는 숫자 리터럴이죠. 이제 요거는 아실 거고. 그럼 요거는 뭐죠? A는 식별자죠. 식별자고 요거 전체를 문이라 그러죠.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요 부분을 표현식이라 그러죠. 이제 이렇게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변수 선언이죠. 선언 키워드. 그 다음에 좀 전에 예. 근데 그 리터럴이 값으로 평가될 수 있는 애잖아요. 예. 근데 펑션에 만약에 리턴 값이 없으면은 예. 값으로 평가가 되는 건가요? 아, 펑션 리터럴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const 뭐 f는 뭐 여기서 책에 걸 써볼게요. 펑션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여기 세미콜론이 가야 되죠. 왜 그러냐면 이만큼이 뭐예요? 여기 어떤 구문이 있다고 치고 여기 리턴이 있건 없건 상관없죠. 함수의 본체는 리턴 뭐 세미콜론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보면 요거는 식별자다, 그죠? 그러면은 식별자에다가 이 꼴이니까 할당 연산자죠, 이거는. 할당이라고 하는 거는 값을 할당한다. 그럼 요거는 뭐예요, 이만큼은? 값이겠네. 그죠? 우리가 값으로 표현됐죠, 지금? 그럼 이거는 리터럴이에요. 근데 무슨 리터럴? 함수 리터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턴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리터럴하고 리턴하고는. 그래서 지금 차로님이 걱정하는 건 리턴 1 이렇게 했어, 내가. 그럼 요게 그러면은 리터럴인가? 요거는 함수 리턴문의 숫자 리터럴일 뿐이에요. 여기는 펑션부터가 되는 거예요. 이꼴 연산자가 여기 있으니까. 함수 선언문으로 정의한 것과 표현식, 지금 이건 표현식이죠. 표현식 정의한 것과 달라요. 선언문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선언. 자, 이 변수를 쓸 거야. 이 함수를 쓸 거야. 이거죠. 뭐, const, 그러면 const a는 1이라는, 이거는 선언문이에요. 선언문이죠, 이거는. 선언문이면서 리터럴까지 있으니까 정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다 그러면 undefined로 됐을 거고.
근데 const니까 값을 못 바꾸니까 값을 줘야 되죠. 그 다음에 펑션도 마찬가지예요. 펑션, 이렇게 이런 함수가 있고, 아까 같이 const f는 펑션, 이 두 개 같은 거죠, 지금. 다 같은 겁니다. 근데 얘는 함수 선언식이라 그러고, 얘는 함수 표현식이라 그래요. 뭔가 할당을 했잖아, 값을. 얘는 값을 할당한 게 아니죠. 선언만 했죠. 선언문이니까.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위로 올라가죠. 호이스팅 되죠, 우리가. 그래서 선언문이 호이스팅 되는 거예요. 어떤 값이 호이스팅 되는 거 아닙니다. 요 콘스트를 없앴어요. A는 1 이렇게 했어요. 얘 선언 안 했죠, 아직도. 근데 사실은 이거는 선언한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바 A 이렇게 하면은 얘가 어디로 간다? 제일 위로 가는 게 호이스팅이죠. 선언이 된 겁니다. 생성 시점이 다르다. 자, 선언문은 그럼 언제 얘는 생성이 됐어요? 이 A라는 거는. 평가될 때. 처음에 한번 쭉 평가한다 그랬죠. 실행하기 전에. 평가 쭉 됐더니 얘가 있어. 선언문이 있어. 그럼 선언문은 다 어디로 한다? 다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게 호이스팅이죠. 그러면은 이 선언문들은 지금 벌써 생성됐네요. 하지만 얘는 뭐예요? 얘는 F만 선언된 거죠. 요 속에 이 부분은 값은 내가 선언 안 한다 그랬잖아요. A도 마찬가지예요. 평가 시점에서 A의 1을 안 담아요. A가 있구나. 이것만 평가해요. 그래서 A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실행 컨텍스트를 배우게 되면 A가 실행 컨텍스트에 등록이 돼요. 등록이 되는 걸 이 책에서는 생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호이스팅 얘기 나온 김에 호이스팅을 한번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뒤에 뭐 그 클로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나오는데 변수하고 지금 이거하고 선언문은 변수 선언문하고 함수 선언문의 우선순위요? 네, 동시에 평가의 우선순위? 네, 평가 시점에서 네, 자바스크립트는 무조건 위에서부터 이렇게 읽어요. 우리가 책을 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책을 뒤에서부터 읽는 사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책을 읽는 순서대로 해요. 그래서 먼저 나온 놈이 먼저 잡히겠죠. 네, 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렉시컬이라 그러는데 뒤에 책에 계속 나오죠. 렉시컬.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렉시컬입니다. 그리고 이 펑셔널 랭귀지의 철학은 뭐냐면 어떻게든 사람이 컴퓨터랑 대화하는 것처럼 사람끼리 대화하는 거를 사람과 컴퓨터가 대화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거죠. A는 1, 이거는 A가 점심이라고 해봅시다. 나 짜장면을 먹었어. 갑자기 느닷없이 친구가 와서 저한테 그래요. 나 짜장면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 그 집 뭐 여기 옆에 있는 집인데 짜장면이 정말 맛있더라. 그래 놓고는 봐 해가지고 점심을 선언한 거죠. 그럼 지금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죠, 사람은. 얘가 지금 짜장면 먹고 왔어. 오후 2시야. 그럼 얘는 점심 먹고 온 거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걸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함수형 언어는 정말 이제 인간처럼 처리가 되는 거죠. 인간답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리스비라는 언어를 만들 당시에 이제 앨런 튜닝이 인공지능을 주창했잖아요. 그 튜닝 테스트. 사람인지 기계인지 네가 한번 맞춰봐. 해가지고 이제 서로 뭐 예를 들어서 채팅을 했는데 내가 지금 기계랑 채팅을 하는지 사람과 채팅을 하는지 구별이 못하면 튜닝 테스트에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는 튜닝 테스트가 이제 중요한 그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얘기가 나와가지고 인공지능이 뭐 1950년쯤에는 한 10년, 20년 있으면 그냥 인공지능이 나올 줄 알았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의 그때 당시에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언어의 철학도 약간 인공지능을 따라간 거죠. 그렇죠. 콘스트랑 렛이 사람들 오해하는데 안 일어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어납니다. 근데 호이스팅이라는 건 위로 올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요거 얘기하면 클로저 얘기도 잠깐 되는데, 뭐 플레임, 제가 요 한 김에 클로저를 잠깐 맛보기로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이제 지금 함수 표현식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여기서 제가 뭐, A는 1 썼어요. 이거 지금 선언 안 했죠, 아직. 그런데, 얘가 만약에, 바부터 합시다. 일단 쉬운 것부터 제가 차례대로 설명드릴게요. 자, 실제 코드로 한번 해봅시다. 자, last name은 홍이야. 자,
그래서 이번 시간 12장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숙제, 지금 숫자 야구 게임 소스 코드가 리팩토링이 돼야 되겠죠. 일부. 그래서 이미 제출하신 분도 수정하셔도 됩니다. 채점은 토요일 날 할 거니까, 제가 토요일 날 코드 리뷰 시간에 바로 채점을 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소스 제출하신 분들도 변경하셔도 돼요. 일단 펑션 first. 자, 조금 코드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일단 백틱으로 안 쓸게요. 원래 백틱으로 써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닫아야 끝나겠죠.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이렇게 문장이 있고, 만약에 제가 요 bar를 안 썼어요, 여기서. bar를 안 썼어요. 그래 놓고 bar를 어떻게, 여기다 썼어. bar, last. 이렇게 쓰면 에러 안 나죠. 요거 안 써도. 왜? bar, last가 제일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봐. bar, last.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런 다음에 last 쓰면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호스팅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럼 콘스트면 어떻게 되느냐? 콘스트는 그러니까 렛이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렛을 썼어요, 제가. 에러 나요, 안 나요, 이거? 선언 안 했죠? 아니, 선언. 위쪽이 잘 안 보입니다.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자, let last. 아까는 여기가 아무도 안 썼는데, 여기를 바로 했었고, 바로 했을 때는 호스팅이 되니까 당연히 얘는 에러 안 났겠죠? undefined로 처음 선언됐으니까, 첫 번째 라인에서. 자, let을 했으면, 만약 위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해봅시다. let last 이렇게 했어요. 만약 이러면 이 last는 여기서 선언됐죠? 안에 있는 거, 밖에 거 접근할 가능하니까, 자바스크립트는. 함수 속에 있는 거는 함수 밖에 있는 거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함수 밖에서 함수 안은 접근 못하죠. 그럼 여기서 뭐, 그건 좀 이따가. 어쨌든 이렇게 하면 에러가 안 나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이게 없고, let을 여기다 썼어요. 그럼 이건 선언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이렇게 해서, 그럼 let은 호스팅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let이라고 하는 건 뭐죠? 스코프가 함수죠, 함수. 블럭이죠. bar는 함수죠. 근데 이 let은 블럭이, 요 함수 블럭 속에 없잖아요, let이. 그러니까 얘는, 이때는 선언 안 된 last인 거야. 스코프가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중간에 막 코드가 있고, 여기다가 제가 let last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쓸게요. 그렇지. 여기서 last죠. last는 홍이라고 쓰고, 여기서 코드를 막 여러 줄을 썼어. 그래 놓고 여기서 let last 하면 이건 어떻게 돼요? 얘는 호스팅 되겠죠. 얘는 블럭 스코프인데 지금 함수 요 블럭에서 요 블럭까지잖아요. 요 블럭 속에서는 호스팅이 올라가. 그래서 let이 호스팅 안 돼요. let하고 콘스트는 이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뭐 설명하려고 그랬지? 모르겠다. 일단 생각나는 것부터. 여기다가는, bar라고 쓸게요. 우리가 bar는 쓰지 않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런 코드가 있어요. 자, 이런 코드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요만큼 코드가 있고요. X는 플레임. 대문자네. 플레임 해가지고,
여기다가 길동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과가 뭐가 나오죠? 이거 이해되나요? 아, 칠판이 작아서 그런데 칠판이 커야 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이라, 다음 주 화요일도 있구나. 자, 어쨌든 이거 봅시다. 이 코드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플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예요. 자, 이 함수인데, 이 함수는 뭐냐면은, last라는 걸 선언했어요. 그죠? 그리고 last에는 홍을 담아놨어요. 그래놓고 리턴을 한다. 리턴을 하는데, 뭘 리턴했어? 펑션을 리턴했어. 그죠? 함수를 리턴하는데, first라는 값을 받아. 그래서 리턴해서, last는 요 밖에 있는 놈이죠. 안에서 밖에 거 접근된다 그랬죠? 이게 사실 이게 클로저예요. 클로저인데, 좀 더 이제 우리는 다른 이제 클로저 나중에 클로저 챕터에서는 제가 클로저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맛만 보세요. 어쨌든 last와 first를 더해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플레임 딱 했죠. 플레임 요 괄호 열고 괄호까지죠. 그럼 함수를 부른 거죠. 괄호를 쓰였으니까. 실행한다 이제. 그죠? 평가는 끝났어요. 이제 실행 플레임 실행이니까 요 함수가 실행되는 거죠. 괄호가 있으니까 호출 콜이나 인보크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last라는 그제서야 last 이제 함수 안에 거 얘는 표현식이니까 이제서야 평가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제서야 last의 홍이라는 게 잡히겠죠. 그래서 실행 컨텍스트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미리 요렇게 해놓고 나면 나중에 정말 편합니다. last라는 변수에는 실행 컨텍스트라는 뭐 해시 테이블이 있다고 그냥 가정하십시오. 홍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 자, 그제서야 이제 메모리 확보가 되죠. 그 다음에 리턴을 하는데 함수야. 함수인데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x가 받는 건 뭐죠? 지금 x가? 요 함수죠, 요 함수. 얘가 리턴문을 받는 거잖아요, 얘가. 우리가 어떤 값에, 뭐, a는 f, 이렇게 실행했어요. 그럼 f 함수를 실행한 결과가 a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임을 실행한 결과는 뭐예요? 펑션 요거죠. 요 함수죠. 지금 리턴문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니까. 그죠? 요만큼이 어디로 가? x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 그냥 이 함수가 x에는 뭐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함수만 들어온 거야, 그냥. 그럼 이 x하고 이거하고 이 함수하고 지금 뭐예요? 같아진 거네. 이 x가 이 함수의 메모리 주소를 이 함수 익명 함수죠. 자, 익명 함수니까 제가 언더바라고 쓸게요. 언더바 요 함수가 어딘가 잡혀 있겠죠. 100번에 어디 저 힙 영역에 오브젝트니까. 그래서 요 100번이라는 것에 잡혀 있어. 메모리 100번에. 여기는 이 익명 함수에 오브젝트가 있겠죠. 펑션도 오브젝트라고 했으니까. 객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함수의 실행 결과가 이 함수니까 뭘 리턴해 주겠어요? x한테는 뭘 주겠어요? 이 100이라는 주소를 주겠네. 그죠? 그럼 이 x는 뭘 보고 있어요? 이 함수를 보고 있는 거죠. 요걸 보고 있는 거죠, 요거. 요 빨간색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실행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last가 홍이니까 길동 이렇게 홍길동이 들어갈 것 같아. 느낌에.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딩 테스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뽑는 데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x의 값을 쓰세요. 이러면 뭘 써야 돼요? 요만큼을 쓰셔야 돼요. 빨간 부분만큼. 요거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거에 메모리 주소 이렇게 쓰면 더 정확한 답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좀 하는데 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쓴 사람들은 땡땡땡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메이저 회사들은 이런 걸 중요시 여깁니다. 이 사람의 근본 토양이 건강한지. 그래야지 그 토양에 뭘 심어도 잘 자라겠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힘겹고 어려워도 견디셔야 해요. 그리고 지금 이해 안 되면 나중에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제가 요 짤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봤을 때 그제 이해하면 돼요. 6개월 후에 이해해도 상관없어. 자, 어쨌든 그러면은 내가 홍길동을 뽑아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x의 길동 이렇게 불러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겠죠. 길동 이거는 어디 갔어요? 그러겠지. 얘는 뭐예요? 씹힌 거지. 일십 당한 거예요. 일십.
읽었는데 씹힌 거야. 왜냐면 여기 해가지고 갔더니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함수, 풀네임이라는 함수의 아규먼트 뒤에 나와요. 아규먼트라는 어레이에 이 어레이에 요 값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읽었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 한 번도 안 썼잖아, 아규먼트를. 쓴 코드가 없죠. 그럼 씹힌 거지. 읽긴 했지만, 요 값을. 자, 그래서 x는 길동,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y. 이 y에 홍길동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y의 값은 홍길동, x의 값은 요 함수의 주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호이스팅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내가 x 요 함수를 불렀잖아요. 자, 함수는 어떠냐면 실행하고 나면 메모리에 이제 이거는 표현식이죠. 얘는 스테이틱 영역에 안 잡히죠. 아까 제가 힙이라 그랬잖아요. 이 힙 영역에 잡혀요. 왜? 표현식이니까. 아까 선언문은 어디 잡힌다고? 스테이틱 영역에 잡힌다 그랬죠. 걔는 이 프로세스, 이 소스 코드 전체가 다 끝날 때까지 잡혀 있는 거예요. 스테이틱 영역은. 하지만 힙 영역은 내가 다 쓰고 나면 GC가 돌면 없어지죠. 그래서 얘는 실행하고 나면 없어져요. 지금 이거 실행 다 했잖아. X 실행했잖아요. 풀네임 실행했잖아. 풀네임 없어졌고, 얘를 리턴했으니까 얘는 아직 살아있어야 되죠. 여기까지 없애면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실행 컨텍스트 우리 배우면 알게 될 거예요. 이 빨간색은 GC가 돌아요. GC가 돌면 풀네임은 다 썼죠. 풀네임은 이제 더 이상 안 써. 뒤에서 아무 데다 부른 데가 없어. 그럼 풀네임은 GC가 메모리 정리 싹 했죠. 싹 정리했는데 얘는 누가 쓰고 있어? 이 빨간색은. X가 쓰고 있네. 그러니까 못 없애죠. 여기 이 메모리에 X가 딱 박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못 없애고 GC는 요걸 남겨놔요. 자, 그때 중요한 거. 자, 요 빨간색 외에 있는 거는 다 없앴다 그랬어. 근데 이 라스트는 어디 있어요? 풀네임에 있네. 얘가 콘스트든 바든 뭐 렛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이 라스트는 풀네임에 종속되니까 얘도 그러면 GC 돌았을까 안 돌았을까? 돌아야 되겠죠, 원래는. 근데 돌면은 안 되죠. 왜? 누가 붙잡고 있어? X가 붙잡고 있죠, 라스트를. 그래서 라스트는 얘는 GC가 못 돌아요. 그래서 라스트 영역 여기는 X가 붙잡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거야. 원래는 없어지는 게 맞죠. 이 라스트를 아무 데서 여기서 안 썼어. 안 썼으면 얘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라스트 오브젝트도 다 GC 날아가는 거야. 하지만 얘가 라스트를 붙들고 있죠, 밖에 걸. 그래서 얘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요 빨간색 함수를 콜 했을 때, 그죠? 빨간색을 얘가 콜하고 있죠? 얘가 콜하는 순간 라스트 써야 되죠. 그래서 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디 있어, 사실은. 없어진 거죠. 메모리에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로 가서 홍이라는 걸 들어박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GC가 돈 함수에 있는 변수를 내가 접근하죠. 어디서? 사실 이렇게 그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 X에서 접근한 거죠. X에서. 얘가 X로 넘어갔죠. 그래서 얘 GC 돌 때 얘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지만 이 메모리, 요것만 메모리에 남아있고 얘가 X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GC가 돈 변수에 있는 이너 클래스에서, 이너 클래스가 꼭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클로저예요. GC가 돌고 난 함수에 있는 어떤 값을 밖에서 접근할 수 있죠. 자, 이거 클로저. 자, 또 하나 클로저는 이 함수가 중첩 함수죠. 중첩 함수. 이거는 이너 펑션, 아우터 펑션이라 불러요. 그래서 아우터 펑션에 있는 변수는 이너 펑션이 접근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내가 Q라고 했어. Q는 10. 여기서 Q를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 빨간색 밖에서는. Q를 쓰면은 접근 못 해요. 못 들어가죠. 하지만 속에 있는 건 밖에 접근할 수 있죠. 요것도 클로저. 근데 요 상황에서 사실 GC가 다 돌았을 때, 메모리에서 다 이제 GC가 끝나고 나서도 접근 가능한 거. 그게 클로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너 함수죠. 이너 함수. 이너 함수에서 이 이너 함수가 저기 X로 넘어왔잖아. X로 넘어왔는데 바깥쪽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 라스트. 아우터 함수에 있는 변수를 접근할 수 있는 거. 이너 함수에서 아우터 함수로 접근. 무조건 이렇게 접근한다고 클로저가 아니고 이게 GC가 돈 후에, 실행이 끝난 후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실행 끝난 후면 GC가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난 모르겠고, 엔진이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실행이 끝난 후에 있는 변수를 접근하는 거. 이 클로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클로저는 사실은 이 실행이 끝났을 때이기 때문에 클로저를 우리가 예를 들면 다 어떻게 표현해요? 풀네임. 자, 마지막입니다. 풀네임은 요거 가로 씌우고, 됐나요? 어디까지죠? 여기까지네요. 풀네임이 가로 씌웠죠? 그죠? 근데 가로 안 씌워도 돼. 요 가로를 어디 씌우냐면 얘를 바로 실행시키고 싶어. 이 함수를. 요 지금 여기서부터 펑션 여기서부터 쭉 가죠. 요만큼이 함수죠. 요 함수 F부터 여기까지가 함수죠. 컴파일러는 토크나이즈 해가지고 여기까지를 잘라요. 그럼 여기까지를 함수니까 이렇게 가로 붙이면 실행된다며. 그럼 여기 바로 실행됐네. 맞나요? 이 함수 바로 실행됐죠? 그리고 가로 열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안 닫으면 컴파일러가 혼내죠. 그러니까 닫아줬어. 그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풀네임에는 뭐가 들어가, 지금? 이렇게 코드가 바뀌면. 함수를 실행한 결과가 풀네임에 들어가죠. 그럼 실행 결과는 뭐죠? 이 빨간색 이 부분이다. 그러니까 풀네임이 갖는 거는 뭐예요? 얘를 갖죠. 이 함수를. 자, 끝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얘를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서는 풀네임 길동하면 뭐가 나와요? X에는 홍길동이 나와요. 그래서 요게 있느냐 없느냐, 요거에 따라서 X 값이 달라진다. 그래서 요게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 잘 나오는 시험 문제죠. 요즘도 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코딩 테스트 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한 그 몇 년간. 이번 9월에는 뭐 카카오에서 코딩 테스트 보면 기회가 되면 좀 달라 그래 볼게요.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 풀네임은 벌써 실행이 끝났죠. 다 끝나고 요 풀네임을 여기서 불렀잖아요. 그럼 풀네임 요 부분은 뭐예요? 풀네임 불러가지고 이만큼만 줬잖아. 그럼 실제로 여기 있는 코드들은 다 GC가 돌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X가 바깥쪽에 있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외에 있는 바깥 영역에 있는 변수를 접근하는 거를 클로저라 그래요. 그래서 클로저 예시를 보면 다 이게 붙어 있어요. 즉시 실행 함수. IIFE 즉시 실행 함수 표현식. 그래서 즉시 실행 함수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럼 이거는 호이스팅에 대한 질문이구나. 근데 제가 아까 처음부터 이걸 설명드리면 너무 어려우니까 두 단계로 실행까지 해서 Y까지 써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클로저를 요 정도만 이해하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뭐 클로저가 뭐예요? 이렇게 기술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 뭐 실행하고 난 함수에 있는 아우터 함수의 변수를 이너 함수가 호출하는 걸 클로저라고 합니다. 이 교과서적인 답변이죠. 그럼 써보세요. 그래요. 그럼 이만큼 이 코드를 쓸 수 있었는데 칠판에 한번 써볼래요? 예시 하나만 간단하게. 그래가지고 이걸 썼어. 칠판에다가. 그러면은 이 사람은 뽑겠죠. 안 뽑으면 안 되죠. 저 같으면 무조건 뽑죠. 왜 그러냐면 밑에 얘는 렛은 호스팅 됐죠. 위로 렛이 호스팅이 된다라는 거 지금 어떤 심지어 책이든 유튜브든 렛은 호스팅이 안 돼요. 바가 호스팅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꼭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안 써도 되죠. 안 써도 바는 생략해도 위에서 바 라스트 이거 쓴 거죠.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명시적으로, 그리고 질문이 아까 리플렉션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리플렉션이 뭐냐고 아까 질문하셨는데 지혜님이 질문하셨어요. 리플렉션이란 건 뭐냐면 코드는 어때요? 문자죠. 내가 실행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문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실행을 하고 나면 얘는 객체가 되죠. 메모리에 객체로 잡히죠. 함수 선언문으로 평가를 하고 나서 바로 객체화 된다 그랬잖아요. 선언문은. 그래서 그 객체의 펑션 속에 클래스도 펑션이라 했으니까 이 펑션 속에 또 펑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변수도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렇죠. 그럼 이 속에 뭐가 들었나는 문자일 때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컴파일 해보면.
하지만 이 객체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 함수 속에 뭐 어떤 함수가 있고 어떤 변수가 있는지. 이 객체를 가지고 내가 객체에 어떤 함수가 있고 어떤 변수가 있는지를 들어가는 거. 찾아 들은 걸 리플렉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객체를 문자로 내가 이 객체를 거울에 비췄더니 문자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자를 거울에 비췄더니 객체가 된 거죠. 그럼 얘도 내가 강제로 아까 우리가 new 펑션 했던 거 있죠. 생성자 함수 생성문 new 펑션 하는 거는 객체화 시키는 거죠, 함수를. 예.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뭐 써요? new 펑션 했을 때는 문자를 썼잖아요. 소스 코드를 함수 바디를 매개변수 매개변수 쭉 쓰고 함수 바디를 썼죠. 매개변수가 없다면 바디만 있겠죠. 이건 문자죠. 그냥 스트링이잖아. 이거를 뭐 하는 거야? 객체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가 객체가 됐죠. 이것도 리플렉션. 그래서 자바를 하시면 리플렉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객체가 지금 뭘 갖고 있는데 이 객체 우리가 VS 코드를 하다 보면 마우스 커서를 변수에다 딱 갖다 대면 이 변수 값에 지금 어떤 값이 들어있다 이런 거 본 적 있죠. 우리 키코드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뭘 쓴 거야? 리플렉션을 쓴 겁니다. 네. 지금 있는 내가 코딩하고 있는 코드를 new 펑션 해가지고 여기다가 때려 박으면 실행돼 버리죠. 그 순간 현재 어떤 변수에 뭐가 들었다 이거 알 수가 있죠. 이거 어디서 써요? 크롬이든 뭐 우리가 VS 코드 익스텐션도 있지만 개발자 콘솔 같은데 제가 뭐 이렇게 꺽쇠 이렇게 있고 꺽쇠 A는 1 이렇게 했어요. 꺽쇠 한 다음에 A만 딱 치면 뭐가 나와요? 1 이렇게 뮤티드 된 회색 글씨로 1 나오잖아 이미. 이거 먼저 객체화 한 거죠. 객체에 접근해 가지고 A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보는 거죠. 자, 이걸 리플렉션이라 한다. 다 이걸 쓰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고 싶으면 개발자 콘솔이든 VS 코드를 만들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서 그냥 지금 코드를 실행시켜 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이제 실행 컨텍스트까지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ECMA 우리가 에크마라고 하는 그 표준 방식 있잖아요. 스펙. 자, 함수는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 스테이틱은 선언문은 이렇게 하고 표현식은 이렇게 하고 하라는 게 다 명시돼 있어요. 그게 표준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했으니까 크롬의 이게 구글의 V8 엔진이나 사파리의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나 얘들이 그걸 그대로 구현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파리는 우리가 소스 코드를 볼 수가 없죠. 이런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오픈소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드를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회사에서 이거에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ARR은 뭐 3, 7, 5, 4, 뭐 8. 자, 이래 놓고 ARR.sort 했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죠? sort. 이제 우리 뒤에 나중에 배열할 때 배우겠지만 이 sort가 속에서 그럼 이거 어떻게 정렬하는데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데 이런 얘기를 오늘 했어요. 저녁에 내도록. 그러다가 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늦진 않았지만 5분 전에 들어왔지만 이 sort의 구현 방식은 그럼 어때요? sort는 얘들의 원소를 소팅 해줘야 돼 라고 명시되어 있겠죠. ECMA에. 그 다음에 sort 여기에 어떤 함수를 받았어. 이 함수는 compare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함수를 어떻게 내가 구현을 하는지는 이 엔진을 만드는 회사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 정렬을 뭐 무슨 버블 소트를 쓰든 퀵 소트를 쓰든 뭐 이거는 이 엔진을 만드는 사람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크롬까지는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이제 퀵 소트와 버블 소트를 섞어 쓰더라. 그럼 사파리를 해보면 또 다르겠죠. 이렇게 회사에서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회사는 이제 실무에 가시면. 그리고 실제로 이런 소트 문제가 나와요. 코딩 테스트에 알고리즘 문제에 이 소트를 구현하시오. 이렇게 해요. 그럼 내가 이제 퀵 소트, 버블 소트 뭐 최소한 이 두 개는 알아야지 이걸 내가 코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배열하고 나면 제가 과제를 내드릴게요. 이 소트를 구현해 보세요. 이런 거. 예상 문제로, 입사 예상 문제로. 아무튼, 어쨌든 엔진을 만드는 사람 마음이다.
대신에 동일한 인풋일 때 동일한 아웃풋이 나오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66쪽에 보면 그 add라는 함수 표현식으로 쓴 add는 어때요? 처음에 undefined로 선언됐죠. 그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나면 이렇게 할당문 실행 이후 돼 있죠. 실행하고 나면 그때서야 들어옵니다. 하지만 함수 선언식은 처음부터 이게 생긴다는 거죠. 어디에? 스테이팅 영역에. 그건 실행 컨텍스트 할 때 합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즉시 실행 함수 볼게요. 167페이지. 여기는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로를 씌워가지고 이 가로를 붙이면 실행이라 그랬죠. 167페이지. 그래서 add2는 바로 실행이 됩니다. add1도 마찬가지네요. 바로 실행되네요. 이걸 즉시 실행 함수라 그런다. 그리고 그 위에는 new 함수, 펑션 생성자 함수라고 부르는데 new로 펑션 클래스를 생성하는 겁니다. 요거 문자열 아까 말씀드린 그거고, 이거 아까 제가 설명한 클로저 설명할 때 했던 거네요. 그죠? A가 여기 접근되죠? 네, 이 클로저예요. 이거 뭘 설명하고 있냐면 new 펑션은 new 펑션, 여기 new 펑션 했죠? 요거는 클로저를 안 탄다. 클로저가 안 된다. 클로저를 생성하지 않는 등 이렇게 돼 있죠. 요 라인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A는, 여기서 A는 10이라는 걸 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요만큼만 평가되고 실행되기 때문에 이때 A는 없잖아요. 요 순간에. new 펑션 했을 때는. 그래서 new 함수는 다르게 동작한다. 그래서 new 함수는 요 속에 무조건 변수가 있어야 돼요. 이 변수가 있든 요 속에 바디 속에 변수값이 있든 해야 돼요. 그래서 a is not defined이라고 레퍼런스 에러 난다. 자, 그다음 화살표 함수는 중요한 게 this인데, 자, 어쨌든 화살표 함수는 this가 좀 달라요. this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할 거고, 요 화살표는 화살표에 원래는 중괄호가 있어야 되죠. 근데 생략된 겁니다. 한 줄을 리턴할 때. 그리고 이 리턴 문이에요. 네, 이해 안 되면 말씀하십시오.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걸 다르게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거랑 지금 요거랑 같은 뜻이다. 자, 인수는 개수나 이런 거 상관없다. 뭐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170쪽 잠깐 볼게요. 요 제일 위에 아규먼트라는 거 있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함수가 받는 그 파라미터 있죠. 매개 변수들. 매개 변수들을 어레이로 만드는 거예요. 인수들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수는 얘들이네요. 2, 5, 10을 보냈네요. 그러면 제가 요 세 개가 어디로 가죠? 이쪽으로 간다. 그죠? 그럼 x는 2, y는 5, 10은 모르겠지만 이름 없는 변수로 잡혀요. 그래서 2, 5, 10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인수 값이고, 그 다음에 콜리는 뭐죠? 부름을 당한 놈이에요. 콜러는 뭐예요, 그러면? 부른 놈이겠죠? 네. 그래서 콜리는 펑션이다. 뭐, 심볼은 뭐, 이렇고 뭐, 이런데 별 의미 없고. 어쨌든, 받는 놈은 당연히 함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규먼트라는 거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아규먼트를 내가 조작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규먼트의 0번째 하면은 뭐예요? 2죠. 그래서 아규먼트의 0번째는 뭐 5 이렇게 뭐 7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못 바꾸니까 요 앞에 점점점 붙이는데 그거는 스프레드 연산자 할 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172쪽 매개 변수의 최대 개수 제한 없다. 엔진 만든 사람 마음이다. 몇 개까지 밝게 해놨는지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이 책의 좋은 점들이 이런 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저자가 되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책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주석이라 그러나? 여기 클린코드 인사이트라고 돼 있죠. 이 클린코드, 엉클 바비 쓴 클린코드, 이 책은 꼭 한 번은 보셔야 돼요. 제가 다음에 책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그때 책 소개 나오면 그때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173쪽 제일 위에 객체를 인수로 사용하는 경우 프로퍼티 키만 정확히 지정하면 매개 변수의 순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x, y 이런 식으로 주면 x 제가 3, 5 했잖아요. 그럼 x는 3, y는 5죠. 하지만 여기다가 오브젝트 JSON으로 주면 키 밸류 쌍이니까 뭐 내가 id 네임인데 id를 먼저 쓰든 네임을 먼저 쓰든 상관없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잠깐 칠판 보시면
안 찍어도 돼요. 자, F 내가 펑션 뭐 어떻게 썼던 x, y 하면은 지금 f에 2, 5 이렇게 쓰면 x가 2고 y가 5죠. 근데 이렇게 말고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 이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f에 어떤 오브젝트를 받아요. 오브젝트라는 건 제이슨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겠죠. 그래서 obj.id 뭐 콤마 obj.name 이걸 console.log을 찍을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이 obj f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냐면 f에 name은 홍, id는 4,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럼 이건 오브젝트가 전달된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id, name 명시하기 때문에 순서 상관없이 편하게 부를 수 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3개 이상이 되면 오브젝트 형태로 만들어서 부르는 게 훨씬 가독성이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개를 넘지 않는 게 좋다. 인수는. 이거는 인수가 몇 개예요? 1개죠. 그러니까. 값은 여러 개지만 인수는 1개잖아. 오브젝트 1개. 그래서 3개 이상 쓰지 말라.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3쪽에 보면 하지만 주의할 것은 함수 외부에서 함수 내부로 전달한 객체를 함수 내부에서 변경하면 안 된다.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칠판 잠깐 보실게요. 자, 여기서 아까 이 함수에서 obj.id는 5 이렇게 바꿨어요, 내가. 그럼 이 id가 4에서 5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 이 실행문 다음에 요게 obj라 한다면 요 id 값을 접근하면 5로 바뀌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코드를 읽다 보면 이 속에서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잘 안 봐. 이제 정말 자세하게 볼 때는 함수의 속까지 보겠죠. 하지만 처음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밖에 것만 쭉 있거든요. 우리가 평가하듯이 함수 평가하듯이 쭉 보다 보는데 여기서 갑자기 id가 5라고 되어 있다고 생각을 못 할 수 있다. 오해할 수 있다. 누가? 코드를 읽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거는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한 거죠. 바깥쪽에 있는 변수의 값을 내가 바꾼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깥에 있는 변수를 내가 어떻게 조작을 한 거, 이거를 사이드 에펙트라 그런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172쪽 밑에 다시 여기 굵은 글씨, 이상적인 함수는 한 가지 일만 해야 하며 가급적 작게 만들어야 한다. 이 얘기 제가 강조를 안 해서, 함수는 한 가지 일만 해야 되고 그 함수의 기능은 그 함수가 다 해줘야 돼요. add라는 함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함수 속에서 add를 다 해결하면 좋겠죠. 그 속에서 이제 다른 함수로 분기되는 건 상관없지만, 자, 그리고 아까 사이드 에펙트가 발생한다. 이거는 순수 함수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순수 함수는 똑같은 입력이 들어오면 똑같은 출력이 나와야 되고 바깥에 있는 변수를 조작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순수 함수다. 순수 함수가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리액트를 할 때는 무조건 순수 함수예요, 다. 그건 나중에 리액트 할 때 또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반환문, 리턴문이 이렇게 있죠. 리턴문을 반환문이라고 한다. 리턴문이라고 우리가 그냥 얘기하지 반환문이라고 안 하죠. 그리고 리턴 이거는 아무것도 리턴 안 하죠. 그럼 뭘 리턴한 거야? undefined 리턴했네. 만약 리턴을 안 쓰면, 안 써도 리턴 요거하고 같다. 생략 가능하다 이 말이죠. 왜냐면 코드가 다 실행됐으니까 더 이상 뭐 할 거 없잖아. 그럼 마무리 줘야 되니까 마무리로 리턴이 된다. 그래서 똑같다, 결과는. 리턴을 쓰나 안 쓰나. 그리고 리턴을 만나면 무조건 빠져나오는 거 당연히 아실 거고. 자, 그 다음 175쪽 여기 좀 볼게요. 자, 참조 예언 전달, 우리 저번에 콜 바이 밸류, 콜 바이 레퍼런스 했었죠. 자, 체인지 벨이에요. 프리미티브 타입을 받았어요. 오브젝트 타입. 여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부르는 쪽을 볼게요. 체인지 벨. 여기서 불렀네요. 지금 넘에는 100이 들어가 있고, 퍼스는 네임은 리에요. 그죠? 자, 여기 먼저 봅시다. 콘솔 로그 하면 100이죠. 넘. 퍼스 나면 네임은 리, 요게 찍혔죠. 아직 아무것도 안 바뀌었잖아요. 그 누구도. 자, 근데 체인지 벨을 해가지고 불렀어요. 자, 넘은 지금 100이 들어있죠. 쫙 가면 프리미티브에 100이 들어가 있죠. 프리미티브에 다시 100을 더했네요. 프리미티브가 200이 됐네요. 그때 요 넘은 200이 됐나요?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되죠? 프리미티브 타입은 이뮤터블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달하는 순간 새로운 메모리가 생겨요.
칠판, 자, 이해되나요?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정말 헷갈려 하시면 나중에 리액트 짜실 때 자꾸 버그가 생겨요. 이걸 이해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F 펑션, 이제 F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얘는 프리미티브는 P라고 받고, 제가 오브젝트는 OBJ라고 받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P는 P 더하기 1 이렇게 했어요. 그럼 OBJ에 obj.id는 9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F.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let x는 뭐, 1. 그 다음에 let, const라고 할게요. const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let과 const를 정확하게 모를 수 있으니까, let이라고 할게요. 제가 u 맨날 쓰는 거. id는 1, name은 홍.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x를 찍어보면 이 상태에서는 1이 나오고, u도 여기 나오겠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f를 부를 거예요. f에 x, 그 다음에 u 두 개를 불렀어요. 그럼 x에는 지금 1이 있죠? 자, 1이 여기 들어갔죠? 그럼 1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2가 됐네? 그러면 이 x 값이 2가 된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아니죠. 자, 여기서 let x 하는 순간 우리는 메모리에 어떻게 잡히죠? x는 1, 프리미티브 타입이니까 값이 들어간다. u는 오브젝트네요. 오브젝트는 저기 힙에다가 제가 id는 1, 뭐시기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요거의 주소가 100번이다. 그러면은 난 100번이 들어가 있죠. 참조값이. 그래서 자, x는 1 해가지고 x1 요걸 보내주죠. 요 메모리 요걸 보내요. 딱 보내는 순간 이 p라는 변수는 뭐죠? 새로운 변수죠. 아규먼트의 어레이로 새로 생기잖아. 그래서 요때 p가 새로 생깁니다. p는 뭐가 들어와요? 1이 들어왔네. 왜 1을 받았으니까. 그죠? x가 1이잖아. 값을 그대로 전달하죠. 폴 바이 밸류 했지만 요 p라는 변수는 새로운 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p에 1을 더했으니까 얘가 2가 됐네요. 그다음 오브젝트의 id는 9 이랬어요. 그럼 오브젝트는 어디 있어? 오브젝트는 u를 요걸 전달하죠. 요걸 100번. 그럼 얘는 지금 100번을 갖고 있네요. 그럼 100번의 id, 100번의 id는 여기네. 그죠? 요 부분이 지금은 1이었는데 요 부분을 뭘로 바꿨어? 9로 바꾼 거죠. 그럼 여기 뒤에서 이제 console.log 찍어보면 x는 그대로 1이고 u의 id는 9로 바뀌었으니까 바뀌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x를 찍는 거 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로 이해하면 돼요? 바가 아니고 let처럼 이해하면 되겠죠. 이제 아직 let과 const가 안 나가서 그래서 순서가 조금 아쉬운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const와 let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넣은 거고. 자, 다 이해됐나요? 네, 저 그 P가 정확하게 하면 새로운 곳에 2가 생기는 거죠. P 값에 2를 더할 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x 값에 2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못 바꿔요. 왜? 이뮤터블이니까. 이뮤터블은 값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한번 정해지면. 그 이유는 저번에 설명했죠. 이거 메모리 사이즈가 계속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이 새로 못 바꾸니까 항상 새로 생겨요. 새로 생기는데 이름은 뭘로 다른 거야? x라고 단 게 아니고 p라고 달았죠, 여기서. x, p. 실제로는 이게 p, x 다 뭐예요? 메모리 주소를 그냥 엘리어스로 해놓은 거예요. 얘가 1번이다. 그럼 얘는 2번, 뭐 3번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실행 콘텍스트에는 p는 3번 주소로 갖고 있고요. x는 1번 주소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바로 찾아갈 거 아니에요, 메모리를.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주소이기 때문에 다른 값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x는 3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 뒤에서 뭐 어디선가. 그럼 이 부분이 3이 바뀌나요? 아니죠. 요 x를 빼고 x 여기다 3 이렇게 새로 쓰죠. 그리고 얘는 GC 돌고, 그죠? 네, 이거 설명했다, 저번에. 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 함수 전달할 때 오브젝트 전달은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리액트 할 때는 다 어떻게 해요?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안 받죠? 어떻게 받죠? 리액트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F 해가지고 P는 그대로 봤고요. 뭐 신경 안 쓰니까. 그래, 왜냐면 순수 함수로 짜라 그랬으니까. 그 이유는 리액트 할 때 설명드릴게요. 오브젝트는 어떻게 그러죠? 점점점 오브제이. 이렇게 봤죠. 이렇게 받으면 이 오브제이를 복제한다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얕은 복사, 깊은 복사. 이건 무슨 복사? 얕은 복사. 사실 중간 복사라고 해야 돼요. O2는 OBJ, 이것도 얕은 복사라고 하니,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거는 지금 뭐예요? O3는 점점점 OBJ 이거잖아요. 이 둘 다 얕은 복사긴 하거든. 왜? 속에 있는 프리미티브 타입은 복사가 되지만, 오브젝트 타입은 복사가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둘 다 얕은 복사인데, 우리는 중간 복사라고 합시다.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여기서 아무리 OBJ의 아이디를 바꿔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순수 함수를 만든다. 자, 그 다음에 다 설명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수 함수, 뭐 즉시 실행 함수 좀 나오고. 자, 179쪽. 이게도 즉시 실행 함수네요. 이거 다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실행할 수 있다. 자, 재기함수 볼게요. 재기함수는 중요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알고리즘 문제를 푼다거나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이제 재기함수 많이 쓰죠. 자, 이거 말고 팩토리얼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5팩토리얼 그러면은 5, 4, 3, 2, 1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수랑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수를 곱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팩토리얼 설명드릴게요. n이 1보다 작으면 무조건 1이에요. 팩토리얼의 규칙이죠. 자, 그 다음에 현재 n이 처음에 5를 줬으니까 5네요. 그죠? 5 곱하기 하나 빼면은 요거 4죠. n-1은 4. 팩토리얼 4. 4 갔더니 지금 5 곱하기 남아있고, 그죠? 여기다가 4, 이제 요 함수 속에서는 4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을 주면 또 3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2를 주면 여기 앞에 있는 2랑 1이 되는 거고. 요거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말씀하십시오. 지금. 없나요? 네. 혹시 재기함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토요일 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책에 뒤에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말씀하십시오. 자, 그 다음 중첩함수. 중첩함수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아우터 함수, 이너 함수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를 중첩함수라 그런다. 루프도 루프가 있고 속에 또 루프가 있으면 이건 뭐예요? 중첩 루프라고 부르죠. 네스티드. 자, 오늘의 마지막 거의 뭐 어려운 거 마지막인데, 자, 콜백 함수. 콜백 함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비동기, 그러니까 펑셔널 랭귀지에서는 콜백 함수를 모르면 안 되죠. 콜백 함수가 거의 뭐 이게 백미죠. 펑셔널 랭귀지에. 왜냐하면 함수의 인자로 매개 변수로 함수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자바나 C++를 다시 못 돌아가는 게 제가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거를 이제 어거지로 구현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자바스크립트처럼 안 됩니다. 자, 콜백 함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 책에 다 읽어보신 분은 이해가 됐을 거예요. 아까 뭐 클로저만큼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자, 우리가 F라고 합시다. 펑션 F. 자, F는 이제 뭐 fx라고 할게요. fx라는 함수는 뭐 x를 하나 받고요. f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얘는 뭘 리턴하냐면, 자, 만약에 이제 뭐 이런 책하고 조금 다르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콘스트 하나 잡을게요. 콘스트 y는 x 곱하기 10이야. x 곱하기 10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함수 f에다가 y를 실어 보내는 거예요. 자, 얘는 함수입니다. 제가 함수는 f라고 써요.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자, 부르는 쪽 볼게요. 이 함수를. 뭐 앞이든 뒤에도 이건 선언문이니까 어디서 불러도 되죠. 자, fx에 x는 9라고 넣고요. 자, f에다가는
이건 함수라 그랬잖아. 네, 펑션 이렇게 그냥 쓸게요. 자, 전부 콜백이죠. 자바스크립트. 뭐 리액트를 하든 앵귤러를 하든. 자, 펑션 썼어요. 이 펑션은 여기서 뭐 Z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화질이 좀 나빠서 안 보이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이 짤로 고화질의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걸로 한번 더 보십시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올려드릴게요. 토요일까지는 무조건 올려드릴게요. 그 주에 한 거. 그래서 다시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fx는 펑션 했어요. 그래서 console.log 좀 쉽게 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z에 곱하기 2 하면은 제곱이죠.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걸 실행했어요. 이 문장을 실행했어요. 그럼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이런 질문이 나오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제가 fx를 불렀어요. 괄호 있으니까 콜이죠. 자, 괄호는 콜. 자, 9는 x로 갔다. 그죠? 그 다음 펑션 이만큼이 어디로 갔어요? f로 갔네. 자, 그럼 x는 9라고 했으니까 9 곱하기 10이니까 90이네. 네. 그래서 y는 90이 됐죠. 9 너무 이제 산수에 또 목숨 걸면 안 되니까 우리가 2라고 합시다. 그래서 2가 갔죠. 그럼 2 가면 2 곱하기 10이니까 20이 됐네, y는. 그럼 f에다 20을 실어 보내요. f가 얘라 그랬잖아. 그럼 20은 어디로 들어가죠? 어디로 들어가? G로 들어가겠죠. 왜냐면 이 함수가 얘니까. 그래서 20을, 여기 20이 받겠죠. 그래서 console.log에는 20의 제곱이니까 400을 찍겠다. 자, 이 화살표를 보세요. 내가 불렀을 때는 1로 갔죠. 그죠? 얘 콜러인데 콜리 쪽으로 갔죠. 콜리가 다시 뭘 불러? 콜러에 있는 함수를 부르죠. 이게 콜백입니다. 왜냐면 콜 했는데 백 이렇게 되니까. 콜백. 자, 이해 다 됐죠? 자,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하기 힘들 것 같아. 어쨌든 이런 콜백 함수를 왜 쓰는 거죠? 지금 여기는 제곱이잖아요. 자, 다음에 fx 또 부를 수 있죠. 저 뒤에서. fx 부르는데, 뭐, 4야, 요번에 펑션 해가지고, 요번에는, 뭘 부르는, 뭐, math.sqrt, 루트를 씌우는 것도 할 수 있겠죠. 이 자리에. 그래서 이 자리가 계속 바뀌기에 내가 짤 수 있죠. 그때. 그래서 얘는 뭐예요? 얘의 역할은 이거밖에 없어, 이거. 10을 곱하는 역할밖에. 10만 곱해서 다시 돌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을 곱한 값을,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간단하진 않겠죠. 이 부분에서 뭐예요? 이제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노드 짤 때, 노드를 예를 들어볼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뭘 읽어와야 돼요. 그럼 내가 유저의 정보를 주세요 하고, 얘는 get 유저겠죠. 함수 이름이. 뭐 get 유저 info, 뭐 이렇게 짜겠죠. 그럼 유저 info, 여기다가는 유저 id겠죠. 유저 id를 줘요. 10번, 뭐 2번 줬어요. 2번에 유저의 정보를 주세요 하고 불렀겠죠.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데이터베이스에 콜을 하겠죠. 우리 MySQL에 가서 select asta from user where id는 2. 요걸 실행하겠죠. 요 실행하는데 얘는 비동기야. 자바스크립트는 비동기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자, 비동기 맛을 보십시오. 자꾸 맛을 보다 보면, 잽을 맞다 보면 나중에 이제 딱 알게 돼. 그래서 이 비동기라고 하는 거는 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얘는 누가 하는 거죠, 이거는? MySQL이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게 아니고 MySQL이 하는 거죠. 또는 오라클, 마리아DB 이런 애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DB가 바빠. 그럼 3초 있다 줄 거고, 안 바빠. 그럼 0.00001초 만에 주겠죠. 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 부분이 비동기면 자바스크립트의 특성은 비동기 non-block IO, 블러킹을 안 해요. 얘가 끝나야지 얘가 실행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얘가 했는데 얘가 다른 놈한테 시켜야 되는 일이야. 파일을 쓴다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읽는다거나 네트워크로 뭘 갖고 온다거나 뭘 어떤 거를 해. 그럼 이 자바스크립트하고 아무 상관없는 놈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 허생원이 머슴한테 일을 시켰어. 야, 신분을 좀 갔다 와. 그럼 신분을 갔다 올 때까지 나 가만히 기다려 서 있을까? 아니죠. 그 사이에 내가 물도 마실 수 있고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 그게 효율적이죠. 신분을 갔다 올 거면 내가 갔다 오지. 그래서 내가 먼저 화장실 가는 거야. 그랬더니 y 값이 왔어, 안 왔어? 안 왔죠.
안 오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하는 함수 있죠. 이 함수한테 얘를 다시 실어 보내. 그럼 여기서 셀렉트 다 했어. 다 하고 나서 유저 인포 받았죠. 이 받은 거를 얘한테 실어 주는 거야. 여기는 없겠죠. 여기 F에 유저 인포라는 제이슨을 심어 보내요. 그럼 어디서 받아요? 여기서 받아요? 아니요, 여기서 받겠죠. 그럼 여기서 유저 인포가 딱 떨어지는 거야. 나는 유저 인포를 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이 함수에서 또 여기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요것도 비동기다. 그죠? 내가 소스 코드 쫙 있는데 이 fx를 불렀죠. 이 fx 다음에 있는 문장, 뭐 콘솔.로그를 찍고 있어. 얘가 끝나야지 이걸 찍나? 아니죠. 자바스크립트는 다 비동기라 그랬으니까 얘가 끝날 때까지 얘는 실행되고 있는 거야. 뒤에는 계속 실행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얘가 오겠죠. 얘가 부르자. 얘를 이 함수를 부르잖아. 근데 저기 한 심리까지 갔어. 심리까지 갔는데 보이나 근데? 심리까지 갔는데 인제서야 온 거야. 유저 인포가. 그럼 유저 인포 그때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나는 물 먹고 화장실 가고 다 한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비동기 IO예요. 비동기, 넘블락 IO, 비동기 처리. 그래서 비동기 처리할 때는 다 뭐예요, 이게? 콜백 함수를 쓸 수밖에 없죠. 네가 다 하면 결과를 나한테 내가 준 함수에다가 실어 보내줘. 이런 뜻입니다. 이거 지금 막 헷갈릴 거예요, 처음에. 함수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불러? 뭐, 이 함수가 어떻게 얘가 끝나고 실행시키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 한번 해보시고,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저 뒤에, 이제 비동기 처리할 때 배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자, 콜백 함수는 중요하다. 콜백 함수 계속 나오니까 뒤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배열 고차 함수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뒤에서 다 나옵니다. 그 다음 순수 함수 얘기 아까 했었죠. 186조 순수 함수, 비순수 함수. 바깥에 있는 데이터를 조작하면 다 비순수예요. 자, 그 다음에 저기 188쪽에 이 부분 함수가 외부 상태를 변경하면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는 한 3번 읽으세요, 여러분들. 한 3번 읽으시고 이 페이지 자체를 한 3번 읽으세요. 한 번 읽고 확 와닿으면 한 번만 읽으면 되고. 그래서 주로 중요한 게 변수 사용을 억제하거나 생명 주기를 최소화해서 상태 변경을 피해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말들이 하나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 읽으라고 하는 거고. 자바스크립트는 멀티 패러다임 언어이므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바스크립트 태생 자체가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죠?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능을 다 갖고 있는데 요즘 개발자들은 자바나 C++를 했던 개발자들이 많고 파이썬이나 뭐 루비를 했다거나 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그래서 객체 지향의 기능을 안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ES6부터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도입한 것 뿐이에요. 함수형 언어는 클래스도 속에서는 다 함수입니다. 펑션입니다. 함수로 다 구현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